안녕하세요, 다사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배경이 참 재밌죠? 여긴 지금 다사람 캠프장 숙소, 흙집 내부예요. 제가 묵고 있는 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배경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리엔탈하고 정답죠? 네. 지난 시간에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그 사실의 진위가 정말 크게 와닿아서 정말 세상이 이렇다고 사람의 처지가 이렇다고 그 사실을 알고 내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다 부족하고 어리석다라는 전제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느껴져서 매우 안타까워하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과 20여 년간 저의 밤을 괴롭히던 가위 눌림 현상, 그 현상이 어느 결에 사라져 있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내용도 한번 담아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머, 쟤 또 무슨 일을 저지른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그런 행위를 합니다. 말하면서도 제 스스로도 그때는 왜 그랬나 몰라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헛웃음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음, 진정한 쉼, 회복의 움직임, 그 앉아있기, 앉기에 대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처음 앉아있기를 만나고 느낌이 어땠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모임에 나가고 사실을 듣고 동의하고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지고 삶이 나날이 가벼워지고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삶에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느낌으로 사는 삶을 만나기만 하면 그냥 내게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해결되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에 없던 사람의 삶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떤 그 느낌들이 분명해지니까 놀라울 정도로 그 사실을 내 스스로 느끼는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아주 편안하게 판단 분별하는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앞선 영상에 제가 사람은 부족하지 않다,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이 사실의 진위를 알고 정말 안타까웠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알미 바닥에 깔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기 시작을 하면 죄다 부족하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금의 사람의 처지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왜냐면 저 전제를 갖고 사니까.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내 스스로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을 판단 분별 시시비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렇구나 하고 내 스스로가 더 왕성히 그 대상과 상관없이 더 적극적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 건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 사람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살고 있네. 저 사람 자기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느끼고 살고 있네. 에이,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한동안 처음 그 사실을 만났을 때는 그 사실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사람에 대한 인정과 존중이 쫙 깔렸는데 어느 시점이 딱 지나니까
워낙에 기존에 살던 삶의 방식이 다 대상을 두고서 너는 그렇고 너는 그렇고 뭐 나는 이렇고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삶을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요 익숙한 패턴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제가 살아온 그 평생 해왔던 방식이니까. 이제 대상을 두고서 이 사실을 갖다 대서 오히려 옛날보다도 훨씬 더 선명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내 스스로는 사실을 산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알을 가지고 대상을 판단 분별하고 비판하는데 쓰고 있다라는 인식 자체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나는 계속 사실을 산다라고 느끼니까요. 그게 잘못된 적용 방식이다라는 것을 좀처럼 느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사는 느낌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느낌? 편안하게 대상 탓을 하고 편안하게 내 멋대로 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이 굉장히 어설프고 이 사실을 만나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다 되어질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내게 난 사실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문제도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나만의 이상한 논리가 만들어지면서 그때 당시 지금 내 상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곤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의 이야기 중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술은 음식이다. 내 삶의 주체로, 필요로 술을 먹는 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부족분에 기인해서 술의 기능을 빌려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술은 얼마든지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 이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갖고 있는 진위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술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삶의 주체로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네, 이때부터 매우 곤란한 상황을 살게 됩니다. 그 곤란한 움직임이라는 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정말 누가 봐도 미친 상태죠. 어떻게 그렇게 사실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렇게 못 알아들었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을 했으니까 뭐 뒤는 안 봐도 이제 뻔한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술을 이제 마시기 시작을 하니까 원래도 술을 좀 즐겨 하던 터고 몸이 아프고 상황이 그러니까 술을 자제하고 참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술은 음식이다. 내 삶의 주체는 나. 그러니 얼마든지 술을 먹어도 돼 이제. 나는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러면서 장면의 조화를 느끼기는커녕 그래서 제 스스로 봉인을 해제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술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 뭐 당연히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황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술은 음식이다. 내 삶의 주체로, 필요로 술을 먹는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라는 이 사실의 진위는 우리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배가 부르면 음식 더 먹고 싶어도 더 안 먹잖아요. 안 먹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배부른 느낌을 따라서 이렇게 분명하게 삶을 사는데 술이 음식이다. 그럼 술도 내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어떤 기능의 힘을 빌리기 그 전 상황까지 맛으로
그걸 즐길 수 있고 취하기 전에 스스로 그런 상황들을 멈출 수 있을 때 술이 비로소 음식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상태 자체가 아니었잖아요. 그 사실을 진이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술을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상태였겠어요. 그렇지만 어설프게 알게 된 그 사실을 이렇게 부여잡고 합리화하기 시작을 했죠. 술은 음식이야. 그런데 이렇게 술을 먹다 보면 당연히 몸 상태가 그런데 어찌 안 불편했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그럴 때 이제 스물스물 속에서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럴 때마다 또 사실을 들이댑니다. 술은 음식이야. 내 주체로 먹었어. 그러니 아무 영향 없을 거야. 두려움이 들 때마다 사실을 가지고 내가 부조화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을 회피하고 합리화하는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곧 병원 정기 검진일이 다가오는데 술을 그렇게 과하게 마셔댔으니 참 아찔한 상황이 예견되지 않으십니까? 어찌 그리 똥덩어리 같았던지 참 곤란한 아가씨예요. 곤란한 아가씨. 그렇게 똥덩어리 짓을 이렇게 계속 그걸 합리화하면서 마치 그 자체가 사실을 사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남들은 다 저를 아주 저러면 안 될 텐데 하는 시선으로 다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어느 날 이제 또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그 모임에 함께 계셨던 분들이 좀 다른 움직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몸도 막 이렇게 세워보시고 뭐 이렇게 턱도 안으로 막 당겨보시고 뭐 이런 움직임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봤더니 그때 이제 앉기라고 하는 이 심의 방법을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심의 방법?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됐죠. 이 앉아있기 심의 방식을 가자마자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사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거의 어떤 방편이나 수행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이 심의 방식, 이 앉기를 그런 수행이나 어떤 방편으로 접근을 할까봐 그런 삶에 대한 느낌이 조금 형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앉아있기를 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있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별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쉽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본 자세는 그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이렇게 고추 세우고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하고 다리는 물론 이렇게 가장 편안하게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 중에 평좌. 이렇게 다리를 겹치거나 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뒤로 편안하게 어느 발이 앞에 나와도 상관없이 이렇게 평좌를 하고 이렇게 턱을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당기고 눈을 이렇게 편안하게 감고 쉬는 것이 이제 앉기의 기본 자세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뭐 자세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따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세워보세요 라고 하셨을 때, 늘 이렇게 앉아있는 게 편했지. 이제 거기를 세우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좀처럼 내 삶에 없었던 상황이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많이 구기고 살았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펴게 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뭔가
좀 몸 상태가 왕성해지는 느낌? 이렇게 펼쳐지니까 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몸 느낌 자체가. 여태까지 뭐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뭐 이렇게 척추도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뭐 어떤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펴려고도 애를 쓰고 이런 상황은 많이 가져갔었지만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이렇게 세우면 그 척추가 그대로 따라서고 어깨가 이렇게 활처럼 이렇게 펴진다라는 것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꼬리뼈 위에 한 뼘만 세웠는데 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겨진 데 없이 쫙 펼쳐지는 게 이게 이제 바른 자세의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동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뼈 위에 한 뼘이 이렇게 딱 서게 되면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전체의 힘을 다 빼도 무너지지 않고 그냥 그 바른 자세로 유지가 가능한 그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척추를 바로 세우고 어깨를 펴려고 하면 이렇게 경직된 거를 펴야 되니까 이게 힘을 줘서 애를 써서 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쓰다 보니까 몇 분 안 지나면 다시 이렇게 구겨지고 그래서 바른 자세가 좋은 건 알지만 그걸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꼬리뼈 위에 한 뼘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몸이 전체적으로 펼쳐지니까 또 그게 유지가 되니까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앉아있기 자세와 더불어 앉기란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앉기는 쉼이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과거의 아픔을 헤집거나 뭐 숙고를 하거나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어떠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이나 몰입하는 것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보류하고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은 알아들었으니까 알겠다 하면 이제 기본 자세를 취하고 그 앉아있기의 기본을 듣고 이제 앉아 보게 됩니다. 그래, 앉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야. 한번 그렇게 쉬어보자 하고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앉아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처음 이 쉼을 갖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쉴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자마자 온갖 생각들이 몰려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해석도 되어지지 않는 불편한 느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느낌이어서 몹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로 쉴 수 있단 말인가. 이건 눈을 감으면 쉬는 게 아니라 눈을 감으면 지옥과 같다라고 느껴졌으니까 못하겠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훅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태가 왜 이런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들은 답변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뭐 충격적이다, 너무 놀라웠다, 새롭다, 뭐 낯설다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네, 이 사실에 대한 이야기가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놀라움의 연속, 충격의 연속인데요. 그 제 상태에 대한 그 답변 또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중에 먼저 앉아있기를 하면 생각이 끊임없이 막 몰려온다 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생각은 느낌의 도구다. 이 생각이 쉼을
방해하는데 생각은 느낌의 도구다 라는 이 사실의 진위를 스스로 분명하게 느끼면 그 생각들은 제자리를 찾게 될 거다. 없애려거나 하지 않아도. 그래서 뭐 말은 알아듣겠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낯선 이야기니까 어떤 생각도 못 갖다 쓰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까 예시들을 막 들어주시더라고요. 생각 이전에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느낌의 필요에 의해서 펼치려면 그것들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쓰면서 상황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배고플 때,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들면 우리 밥 생각하지 않느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한 합당한 생각들을 그 이후에 하지 않냐.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너무 맞잖아요. 어떤 삶의 피로가 느껴져야 그제서야 생각들을 갖다 쓰는 거. 그렇네. 그런데 항상 생각에 포커스가 맞춰졌지, 그 생각 이전에 느껴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것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던 이야기거든요. 거의 충격적이잖아요. 생각 이전에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느껴보면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게 스스로 알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곰곰이 느껴보세요. 정말 생각이 느낌의 도구인가? 어떤 필요가 느껴지면 그 이후에 그 필요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 사실에 대한 것이 스스로 분명하게 인지가 되면 생각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현저하게 줄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에 끄달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쓰고 갖다 놓고 하는 정말 도구로서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참 삶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 생각은 느낌의 도구라면, 내가 어떤 필요가 느껴졌을 때 갖다 쓰는 도구라면, 내가 앉아있기를 할 때 막 몰려드는 그 생각은 내가 피로를 느끼는 생각들은 아닌데? 어떤 피로가 스스로 인지된 상태도 아니고 그냥 눈만 감고 앉아 있었는데 막 몰려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생각이 지가 알아서 스스로 막 그렇게 달려든 거 아닌가? 이런. 그런데 다음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부분도 아주 개운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항상 대상 눈치 보고 어떤 규정과 선입견에 맞추고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뭐 하고 싶은 거가 있어도 다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상황 눈치 보다 보면 거의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이루고 살지 못했구나. 심지어 표현도 못 해보고 살았구나. 그런 미진한 느낌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그게 이제 풀릿이 해결되지 않은 느낌들이니까 그게 늘 상존을 하잖아요. 그 미진함이. 그래서 그 미진한 느낌 때문에 이 느낌의 도구인 생각을 그냥 마구잡이로, 그 미진한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생각을 갖다 쓰고 있는 상태다. 지금의 너의 상태가. 그런데 그게 네 상태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계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아, 그래. 그런 거였구나. 내 느낌으로 살지 못한 이 미진함을 해결하려고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을 갖다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동의가 됐어요. 근데 그런 동의가 일어나고 나니까, 어, 앉아있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놀랍죠? 그 사실을 인식하고 생각은 단지 느낌의 도구, 그걸 딱 분명히 밝혀주고, 그리고
계속 쉬는 것에 관심을 가졌더니 한 수백 개가 달라붙어 있었던 이 생각 중에 일부가 제자리를 찾고 좀 꾸준하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갔더니 거의 대부분의 생각들이 제자리에 아주 빠르게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나이까지 삶을 살면서 과거에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떠한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게 이제 내 느낌 안에 아픔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꽤나 많았을 거 아니에요. 막 후회되는 삶, 막 스스로 막 자책하는 삶. 그래서 그런 것이 느껴질 때면 막 절절매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으니까 나는 부단히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앞으로를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느껴왔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들고 붙었는데 그것 자체에 대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 나 과거의 아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영원히 해결을 못하는 걸까? 막 순간 막 답답함이 몰려왔는데 그런데 뜻밖의 반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어차피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상황을 풀지 않는 한 풀 수는 없는 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장면,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황이 어떤 한 장면, 한 대상, 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전체 삶을 펼쳐놓고 보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장면, 그 상황, 그 대상으로 인해서 그게 촉발이 돼서 한꺼번에 불거진 거지. 딱 한 상황을 놓고 꼬집어서 해결한다라고 해서 그게 해결될 것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들어진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풀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느껴지는 느낌을 스스로의 느낌인 줄 알고 이 느껴지는 느낌을 왕성하게 살면 그 과거에 맺혀있던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지?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하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 것 같기는 한데, 또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과거에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정말 힘들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도 지금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그 과거에 배고팠던 시절의 그때의 느낌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지 않는가. 듣고 보니까 너무 맞잖아요, 또. 맞네. 내가 지금 배고프면 과거에 배고팠을 때를 또 느끼게 되니 내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면서 고통스럽게 느끼겠지만 내가 지금 배가 부르면 과거의 배고픔은 정말 한낱 추억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 나는 이미 내 삶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들을 해왔으니까요. 아, 그래. 그러면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의 해답은 지금 있는 거구나. 그것도 지금 느껴지는 느낌을 살면 되는 것에 있는 거구나. 와, 이거는 엄청난 충격 아닙니까? 그렇게 애쓰던 게,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애쓴다고 되지 않았던 거고, 진짜 해결책을 만난 거잖아요. 그때 이 심장 떨림이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앉아있기를 하면서 또 몸에 다양한 그런 뭐 변화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앉아있기를 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앞을 보고 앉아 있었는데, 눈을 뜨면 저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인고 하니, 몸이 막 많이 틀어져 있어서, 이렇게 앉아있기를 하면 순환이 왕성해지면서 이제 맺힌 곳을 스스로가 풀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몸이 막 이렇게 뿌직뿌직뿌직하게 막 움직이는데, 이 뿌직뿌직하는 몸 움직임을 따라서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 있었던 거예요. 아, 몸이 이렇게 많이 내가 뒤틀려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도 알아시고, 그런데 이제 쭉 앉다 보니까 어느새 다 제자리를 잡고 이제 더 이상 이쪽을 보고 앉는 상황은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알아서 다 잡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방편이나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상기, 그러니까 열이 위쪽으로 오르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항상 대상 눈치를 보고 대상을 신경 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눈을 편안하게 감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앉아있기를 하면 눈을 감아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꽉 감기지가 않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뜨여져 있는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왜 눈을 꼭 감지 못하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도 감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앉아있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제대로 감겨지지 않는 불편한 느낌으로 앉아있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이, 이 눈꺼풀 안쪽에 어떤 속꺼풀이 위에서 아래로 쫙 내려오면서 이 착 붙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붙자마자 처음 느껴보는 편안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꼭 뭐가 이렇게 이가 맞듯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그 느낌이 너무나 큰 제게 안정감을 느끼게 했어요. 그 느낌이 사라질까봐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해보고 있는. 그게 얼마나 좋으면. 그래서 이제 앉아있기가 끝나고 또 질문을 했죠, 모임에서. 그랬더니 박수를 막 쳐주시면서 드디어 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와, 내가 드디어 이제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을 감으면 감을 때마다 이렇게 촥 내려앉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계속 느끼고 싶어서 밤새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눈을 떴다가 감았다가 그러한 상황을 산 적도 있고요. 앉아있기를 하면서 어느 날부터는 몸에 굉장히 이제 불편한 느낌들이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아프다고 해야 될지, 안 아프다고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몸에 압이 막 이렇게 차오르면서 사지가 틀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썩 유쾌한 느낌은 아닌데, 이제 그러한 현상이 그 회복의 과정에서 되어지는 현상이다라는 제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앉아있기의 진위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아주 이렇게 팍 적극적으로 동의를 못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이렇게 기본 베이스에 깔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야, 이거 되는 거 맞아. 이거 되는 거 맞겠지? 이 불편한 이런 느낌들 뭐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 의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앉아있기를 할 때마다 깔리고,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앉아있기밖에는 없다라고 느꼈으니까요. 왜냐하면 기존의 삶의 방식은 뭔가 내 성에 차지 않고
이 사실을 만나니까 뭔가 자꾸 내 삶이 바뀌고 되어지는 게 있고, 게다가 이 심해 방식을 만나서 나름 이렇게 눈이 쫙 내려감기면서 되어지는 맛을 봤잖아요. 정말 편안한 느낌, 그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이 앉아있기를 통해서 드러났고, 또 앉아있으면, 앉아있고 나서 눈을 뜨면 시야가 굉장히 선명해지고 밝아지고, 뭔가 이렇게 지쳐있던 느낌이 활기가 돌고 에너지가 차는 느낌은 늘 있었으니까, 그건 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고 난 이유는 삶이 왕성해졌으니까. 이제 제게는 동아줄과 같은 느낌이었으니까, 이 앉아있기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느낌들 때문에 50분을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거지로 앉더라도 앉다 보면 뭔가 분명하게 알아지겠지. 그래서 뭔가가 내 느낌에 분명해질 때까지는 앉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 앉아있기를 하면서 처음 만나서 되어지는 몇몇 현상들까지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뒤편까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영상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